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안에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어느덧 우리가 전기기기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동의야. 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 몇 가지를 배웠잖아. 응, 응. 그 중에 혹시 발전기에 관련된 그 전기 이론 기억나는 게 있어? 오발탄 해가지고 음, 플레밍의 오른속 음, 법칙이고 음. 발전기의 원리를 알 음, 수 있다고 했었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온 전기가 직류일까, 교류일까? 직류. 직류.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결국 그 가운데에 응, 그 네모 모양의 응, 사각 코일 있잖아. 응. 사각 코일이 회전 운동으로 생겨서 나오는 전기는 교류였어. 아, 기억 안 나? 그때 이렇게 이제 공식이 뭐 사인 세터 같은 거 그치, 그런 거 같아. 사인이 나왔었잖아. 어,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사인 0도일 때는 0이다가 사인 90도일 때는 1로 갔다가 다시 음, 180도는 0이 나오다.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억나지? 응.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교류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직류로 사용할 때가 있어. 그렇다면은 이 조류 발전기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동의가 아직 모를 거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바로 정류자라고 하는 녀석을 그 교류 발전기에다 달아놓으면은 직류로 이렇게 출력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보려 그래. 그래,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차분하게 그때 일을 생각해보자. 음, 그래. 직류 발전기. 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제네레이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 음, 그래서 생긴 거는 거의 교류 발전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다만 정류자가 있다는 점. 자, 음, 그래서 오빠가 어렵사리 이렇게 직류 발전기 조그만 녀석을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을 구했거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직류 발전기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어. 음,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전기자, 계자, 정류자, 브러쉬 이렇게 있어. 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기자라고 하는 녀석은 음, 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뭔가 코일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음, 그리고 이 계자라는 것은 회전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음, 고정되어 있어서 전기자를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음, 그리고 정류자라는 거, 오빠가 방금 전에 설명해 줬지. 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음, 그리고 이 브러쉬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직류 발전기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무엇이냐 그랬다면은 바로 전기자 그리고 계자 그리고 정류자 정류자.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거로서 이런 거는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도 꼭 나올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래. 자, 그럼 전기자부터 하나씩 알아볼게. 그 전에 오빠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전기 이론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건데, 자, 이렇게 자석이 있어. 그리고 이 자석 사이로 바로 코일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그 코일이 사각 코일이야. 사각 코일 기억나지? 파리채 같이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게 사각 코일에는 당연히 전류라는 것이 흘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동희한테 질문.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이 자석에게는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자기력선은 음, N극에서 S극으로 흘러. N극에서 S극. 좋아.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은 이제 전기자와 계자, 정류자 이 녀석들이 하는 역할을 알 수 있어. 먼저 전기자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전자라 그래. 왜냐?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이 간단하게 그린 이 자석 사이의 그림에서 이 사각 코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기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전기자가 하는 일은 음, 모르겠어. 음.
일단은 이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 즉 자속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는 역할을 하게 돼. 그와 동시에 이건 발전기잖아. 자속을 끊으면서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전기자가 하는 일은 자속을 끊고 유기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자, 이게 결국에는 발전기의 핵심적인 기능이야. 그렇다면은 이 계자라는 것은 그 따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계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정자라고도 해.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겠지. 그리고 이 실제 발전기에서는 이 전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함, 외함의 모습 같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계자가 하는 일은 뭘까? 계자가 하는 일은 고정시켜주는 거. 고정시켜주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도 지금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속이 있어야 하잖아. 아, 자석을 만드나 보다. 그렇지.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실제 발전기를 보면은 이게 여기서는 그냥 자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 전기 자석 즉 줄여서 전자석이라고 해갖고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자석 역할을 하고 전류를 끊으면은 자석 역할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전자석을 이렇게 이용을 해. 그래서 오빠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또 전기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발전기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딱 투입하면 계자 쪽에도 전류가 싹 흐르면서 전자석 즉 자석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알면 돼. 자, 그리고 정류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은 역할을 할 것 같아? 정리 모르겠어. 정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정거장, 어, 정류장. 그래. 아주 문과스러운 답변이야. 정류라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은 그 류가 흐를 류잖아. 근데 이 정수기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정류라는 것도 이 흐르는 것을 뭔가 정갈하게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이 교류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바꿔준 거. 그걸 바로 정류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정류자가 하는 일은 교류, 즉 AC를 DC로 만듦. 맞다. 그래, 이게 직류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결국에는 직류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와는 별개로 이 그림에도 브러쉬라는 게 있어. 자, 브러쉬가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 화장할 때 브러쉬로 이렇게 쓸어. 얼굴 같은 데 이렇게 쓸어내고 막 그런 역할 하지. 화장도 잘 들게 하고. 볼터치 할 때도 브러쉬 쓰고. 그래, 이 브러쉬라는 용어가 그렇게 뭐 쓸어내린다 그런 뜻도 있고, 청소기 할 때도 그 청소기 끝에서 먼지를 흡입하는 부분을 브러쉬라 그래. 그래갖고 직접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쓸어내면서 청소기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게 청소기의 원리잖아. 근데 이 발전기에도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정류자로부터 직류가 나오잖아. 이 직류를 그러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론가 흘려보내줘야지. 회로로. 회로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류자와 딱 부딪혀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너무 떨어지면 그로 인해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떨어뜨리면서 브러쉬에게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브러쉬에서는 회로로 이렇게 간다. 자, 그것을 오빠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직류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구를 킨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구가 있겠고, 누누이 말했지만 전기라는 것은 두 가닥의 선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래서 이 브러쉬로부터 선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가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브러쉬라는 것이 하는 일은 생산된 전기를 인출이라는 것은 뽑아낸다는 거거든. 인출하여 회로로 보내는 역할을 해. 회로로 보냄. 자, 이렇게 네 가지 역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게. 집중해서 잘 들어봐. 그래. 전기자나 계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거나 갖고 만들면 안 되겠지. 왜냐?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아무거나 만든다고 하면은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래서 전기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철심이 있고 거기에 구리가 이렇게 감겨 있거든. 이 철심을 만들 때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규소 강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자, 규소 강판.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주자. 규소 강판.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강판을 하나 딱 얹히는 게 아니라 성층으로 한다. 성층. 규소 강판 성층을 사용한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알아보자. 자, 규소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 뭐지? 무슨 잘 모르겠다. 무슨 원자 재료에 하나인가? 맞아. 규소라는 것은 우리가 유리를 만들 때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규소야. 그런 어떤 물질, 즉 원소를 말하는 건데 이 강판이라는 거는 결국 강판이 뭐겠어? 탄탄하게 생긴 판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이렇게 전기자를 싸게 되는데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동희 우리 그때 전기 이론에서 여러 가지 뭐 손실 같은 거 배울 때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거 배워본 적 있어? 맞아.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자 이렇게 규소 강판을 쓴다. 성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똘똘 감는 게 아니라 층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중이 되든 삼중이 되든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거야. 와류라는 것은 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맴돌이 전류라 그런 거있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뺑뺑 돌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걸 와류손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와류손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인덕션 알지, 동의? 인덕션 같은 게 와류손을 이용한 하나의 획기적인 전자제품이야. 그렇게 낭비될 것 같은 와류손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해서 용기에다가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인덕션 설치할 때 이것도 다 고려해서 하는 거야? 인덕션을 설치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는 안 하지만은 인덕션을 만들 때 실제로 그리고 인덕션을 우리가 이렇게 딱 뜯어보잖아. 그 안에 이 발전기와 비슷하게 코일들이 엄청나게 감겨 있어. 그래? 코일들이 모기향같이 감겨 있어 갖고 그로 인해서 와류가 막 생겨. 맴돌이 전류 휘잉 도는. 근데 그 손실을 줄이고자 성층을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 규소 강판과 성층을 같이 이용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철손을 줄이기 위한 거다. 철손이라는 것은 그 철로 인한 어떤 손실을 말해. 그걸 줄이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규소 강판 성층을 이용하는 이유 같은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외워두면은 기능사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 나중에 보면 와류손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나오게 되고 히스테리시스 손 같은 경우는 지난 전기 이론 강의에서 오빠가 자세하게 뭐 공식도 적고 그 자기 포화 상태가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궁금하면 다시 그 강의를 찾아보도록 해.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 동희 말대로 화장할 때 쓸어내리는 거라 했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기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기를 만든다 그랬잖아. 뱅뱅 돌아가면서.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정류자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계자는 고정자잖아. 그러니까 안 돌아가. 그런데 이 브러쉬라는 게 이게 이제 정류자가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DC, 즉 직류 전기를 만들면 그걸 빨아다가 전구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브러쉬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이 정류자와의 계속 이 마찰로 인해서 이 마모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만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도 전기적으로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이런 것도 브러쉬의 특징 같은 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자. 직접 전기를 이렇게 흡입해 갖고 인출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자 권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권선법이라는 건 뭐겠어? 선을 갚는 방법을 말하잖아. 전기자 권선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예전에는 바로
환상권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어. 환상권.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권이 환이라는 거는 고리를 말해. 고리. 그래가지고 전기자를 이렇게 권선을 하는데 전기자가 이제 이렇게 뜯어서 보면 원통형이거든. 원통형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통에다 똘똘똘똘 감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오빠가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자, 우리 흔히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권선을 하면은 그냥 안쪽에도 이렇게 쭉쭉쭉쭉 감아주고, 그리고 바깥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쭉쭉쭉쭉 감아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이 건선하면서 많은 양의 구리를 쓰는데 안쪽에다 이렇게 감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영향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만큼 건선을 했지만은 효율적이지가 못하지. 그래서 충분히 유기기 전력도 발생을 못 시키고 구리는 구리대로 낭비를 되기 때문에 환상권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상권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써. 자, 고상권 같은 경우 이 고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을 쓰게 돼. 이게 뭐냐? 우리 그 드럼, 북 같은 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거든. 즉 북고야. 이게 뭐냐? 우리 그 장구 있잖아. 장구라는 것을 옛날에는 표준어로 따지기 전에는 장고라고 많이 했다가 지금에는 이제 그렇게 안 쓰는데 그치, 장구라 많이 쓰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조그마한 북을 가리켜 소고라고 하지 않아? 맞아. 그런 그 고를 거기에 쓰는데 이런 북을 감는 모양으로 이렇게 감았다. 그게 바로 고상권이거든. 이건 어떤 모양이냐? 자, 원통형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해 보자.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해서 원통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모습이잖아.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그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마다 홈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주고 여기에다 권선을 하는데 안쪽으로 감는 게 아니라 잘 봐봐. 이렇게 감아주고 여기서 돌려서 또 이렇게 감아주고 감아주고 자, 이런 모습이야. 이게 바로 고상권인데 앞서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원통으로 돼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송송송송 막 뚫려 있잖아. 이게 바로 슬롯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것이 바로 고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고상권은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고 이 고상권도 또 두 종류가 또 있어. 자, 어떻게 있냐? 먼저 계로권이라는 게 있고 패로권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오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계로권이라는 것은 이 지금 전선이 쭉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이렇게 있는 구조를 말해. 즉 독립적으로 건선이 돼 있다. 독립적이고 패로권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패로 얘기할 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딱 시작을 하면 그 시작하는 데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이 계로권도 현재는 사용을 안 해. 그리고 패로권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패로권의 종류에서도 두 종류가 또 있어. 어떻게 있냐? 바로 단층권이 있고 2층권이 있어. 자, 뭔지 알 것 같지 않아? 이 단어만 들어봐서는? 단층은 뭐 1층인 거고 2층은 2층이겠지. 오, 똑똑하네. 맞아. 그 얘기가 딱 맞는 게 지금 여기 전기자에 오빠가 슬롯을 이렇게 원형으로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 단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본다 그러면은 대충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단층권이라는 거는 여기에 그냥 전선 하나만 있는 게 이게 단층권이야.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슬롯을 파는 게 아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놓는 게 바로 2층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그 도체를 2층으로 놨기 때문에
더 많은 유기기 전력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발전 효율이 올라가겠지. 따라서 단층 거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2층 권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이 순서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봐두는 게 좋아. 그리고 또 2층 권도 두 종류가 있어. 뭐냐? 바로 중권하고 파권이 있다 이거야. 자꾸 이게 뭐 권권 하니까 무슨 태극권이니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권선법은 기능사에서 꼭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순서나 특징 같은 걸 외워두는 게 좋아. 근데 이 중권과 파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나니까 중권은 요즘 안 쓰고 파권은 요즘 쓰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다 써.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 먼저 중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병렬권이라 그래. 그리고 파권은 직렬권이라 그래. 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갑자기 또 당황할 수가 있겠어.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들어봐. 자, 병렬의 특징과 직렬의 특징 기억나는 게 있어? 병렬의 특징은 일단 전압이 일정한데 전류는 분배가 되고 직류의 특징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전류는 일정해.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은 직류가 아니라 직열이고 직열의 특징으로서는 전압이 강화가 된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전압이 분배될 수도 있지만은 전류를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이 중권과 파권을 활용하기 나름인데 이 중권과 파권의 그 그림은 좀 복잡해서 오빠가 안 그리는데 일단 중권 자체는 병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회로도를 오빠가 간단하게 그리면은 그냥 이런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딱 있어갖고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이거는 저항이 아니다. 이게 무슨 표시지? 코일. 코일, 그치? 인덕턴스.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전기자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중권, 즉 병렬권이야, 그치?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만 딸랑 있는 게 바로 파권, 직렬이야, 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 둘의 특징 같은 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아.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발전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자가 있고 안에 전기자가 있잖아. 이 계자에는 극이라는 게 있어. P, 폴, 남극, 북극 할 때 이 극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개수가 있는데 반드시 2의 배수, 즉 짝수계로만 돼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서로 마주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네. 그치? 봐봐.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그 직류 발전기 원리 때 N극과 S극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속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N이 있고 여기가 S가 있다면은 자속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가 있는 게 바로 E극인 거야. N극과 S극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위쪽에 N극이 있고 아래쪽에 또 S극이 있을지. 그러면 N극에서 S극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극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더 늘리면 6극도 되고 8극도 될 수 있어. 그런데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2의 배수로 있는데 팝콘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라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병렬 같잖아. 근데 병렬이 아닌 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극을 말해.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극이 있는 구조라서 그 극마다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권 같은 경우에는 극이 총 4개잖아. 그치? 이렇게 4개로 분기가 되어 있으니까 즉 병렬 회로수가 극수를 말한다. 이런 차이 같은 걸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바로 극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팝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2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 어떤 특징 같은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앞서 우리가 동의가 그랬잖아. 병렬의 특징이 뭐야? 전류는 분배가 되는데 전압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압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못 쓸 수가 있어. 왜냐? 전압이 이렇게 강하나 분배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압을 나눌 수가 있는데
병렬 특성상 전압이 그런 것이 안 되고 전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권 같은 경우는 저전압 그리고 대전류에서 더 좋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자. 중권, 저전압, 대전류. 이건 이해가? 동의야? 그리고 팝콘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라고 했잖아. 직렬은 전압 강화, 즉 전압 분배가 되고 전류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고 일정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높은 전압, 즉 고전압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은 전류 자체가 일정하고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전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게 계자잖아. 그럼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간격이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바로 요 사이. 떨어져 있어. 왜? 아까 말했다시피 음. 이게 촘촘하게 박힌 게 있잖아. 음, 그 음. 뭐라 그랬지? 슬롯? 슬롯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전기자라는 게 회전 운동을 하고 계자가 딱 고정이 돼 있잖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전거 흙받치가 딱 붙어 있으면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기 힘들지.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계자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전기자를 딱 눌러버려 봐. 그러면 전기자가 안 돌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떨어진 것을 가리켜 우리가 공극이라 그래. 공극. 이거는 바로 공기를 할 때 공기인 거고 극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에어 갭이라고 한다. 이것도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꼭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즉 전기자와 그 계자 사이의 간격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팝콘, 직렬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극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만 있으면은 사실상 큰 걱정을 안 해도 돼. 자, 위쪽에 또 N극이 있고 아래쪽에 S극이 있어. 그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도 N극이 있고 여기에도 S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극이 4개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균일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그 약간의 그 공극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은 불꽃이 탁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전력 손실도 있고 그렇게 효율도 떨어지고 뭐든지 좋지 않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극을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치하는데 그때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균합한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줘야 돼. 균합한 어디에서 설치를 하냐? 4개 이상의 극을 가진 즉 중권일 때 그리고 4개 이상의 극을 가졌을 때는 균합함을 사용한다는 점.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기자 권선법 중에 또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어. 바로 전절권과 단절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오빠가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어. 아까 말한 전기자야. 그리고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원의 중심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선이 더 긴지 봐봐. 빨간 선이 이렇게 쫙 있는 것과 파란 선이 이렇게 쫙 있는 게 있어. 어느 선이 더 길까? 빨간 선. 빨간 선이 더 길지. 이 빨간 선 같이 더 길게, 즉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절권이라 그래. 그리고 이 파란 선 같이 중앙을 안 지나가지만은 이 가해 쪽으로 좀 단거리를 이용해서 한 걸 가리켜 단절권이라고 한다. 이게 무엇이냐? 앞서 우리가 전기자를 보면 이런 모습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할 때 그 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끝과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체를 줄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전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사용을 안 해. 오히려 단절권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절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 먼저 장점으로서는 방금 말했듯이 직접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의 양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켜 동량 감소라고 해. 동량이라는 게 뭐냐? 도체의 주 원료가 구리잖아. 구리가 뭐야? 동이잖아.
구리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동량 감소.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조파라고 하는 것에도 개선이 된다. 즉 파형을 좋게 한다는 건데, 고조파라는 것은 주파수가 배수로 올라가는 거. 제2고조파 같은 경우는 120Hz, 제3고조파 같은 경우는 180Hz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단절권의 단점은 약간의 유기기 전력이 감소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절권보다는 단절권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두고, 자, 이번에는 집중권과 분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 오빠가 앞서 전기자 그것에 슬롯을 그려줬잖아. 기억나?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같이 싹싹 다 있어서 여기서 2층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집중권인데, 집중권은 무엇이냐? 바로 어느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야. 이게 바로 집중권이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고르게 이렇게 또 뿌려놓는 게 있어.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슬롯이 있다.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고르게. 이 지금 점으로 찍은 게 점이 아니야. 그 도체야, 도체. 권선화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분포권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집중권보다 분포권을 많이 쓰는데, 분포권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 분포권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고조파에 도움이 돼. 고조파가 없을수록 이 파형이 고르게 되지. 그리고 이거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인덕턴스가 감소하게 된다. 인덕턴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조류에서 공부했잖아. L이잖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위상차를 만들어냈잖아. 더 전류를 늦게 하는 거. 그치? 인덕턴스라는 건 결국 리액턴스로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서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 그리고 또 이렇게 분포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고르게 분산돼 있잖아. 그러면은 열 발산에도 좋다 이거야. 열 발산에 좋다는 거는 발전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은 열을 만들어내. 근데 너무 열이 많이 받게 되면 발전기도 고장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기 수명도 짧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분포를 시켰으면은 열 발산에도 용이하다. 그리고 단점은 또 똑같아. 뭐겠어? 유기기 전력이 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좋은 건선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공부했던 전절권과 단절권의 특성, 그리고 이들의 장점과 단점 같은 거 다 똑같아. 단점은 그냥 유기기 전력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점. 그 외에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절권과 분포권을 많이 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집중권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균합판이라는 것은 중권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용 용도, 저전압 대전류일 때는 중권, 고전압 소전류일 때는 파권에서 사용하고, 지금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 전기자, 계자, 정류자, 그리고 얘네들에게 사용되는 게 규소광판과 성층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직류 발전기의 이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넌 피곤하지? 얼른 씻고 자자. 그래.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자. 하나, 둘, 셋. 화이팅!